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도 이렇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날씨가 얼마나 더 더워지는지 또 폭염의 기세는 언제쯤 꺾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주말인 어제 아침까지도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조금 내리면서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올해 총 장맛 기간이 45일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한 31일에서 한 32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올해는 조금 장마가 길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마의 의미가 사실은 여러 날에 걸쳐서 비가 좀 고루하게, 네. 지루하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장마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서울의 모습을 보면 5mm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5mm 이상 비가 이틀 연속 내린 기간이 단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5mm 이상 비가 내린 날도 45일 가운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여름 전체 강수량은 400mm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정도 내린 장마 기간의 강수량만큼 올해는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내린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강수량은 상당히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국지성 호우, 그러니까 단시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집중되는 모습을 올해 장마가 조금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강수 일수도 상당히 많았고 네. 비도 많았습니다만 장마가 이제 끝으로 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무더위가 좀 지속되면서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남부지방은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상당히 또 폭염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여름 장마가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마른 장마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서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장마는 상당히 길었는데 비의 강수량은 상당히 많고 비가 내린 강수 일수는 상당히 적은 이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방은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도 끝났다고 하고 오늘 날씨 기온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우선은 제가 이 폭염 경보 그리고 주의보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충북과 그리고 남부 대부분 지방, 그러니까 남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입니다. 네, 폭염 경보면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니까 거의 체온만큼, 사람 체온만큼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하고 그리고 경기 전역, 강원 영서, 충남 또 그 밖에 이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이 이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이제 11시죠. 11시에 또 폭염주의보가 새로 발표된 지역이 있고 폭염주의보에서 또 경보로 단계가 상향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폭염은 극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상청에서 오늘 서울이 33도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대전이 34도, 광주와 대구가 35도, 그리고 제주도도 33도가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폭염이 극심하고 또 상당히 지금 습도가 상당히 많죠. 이런 날에는 이 소나기가 강하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영서 지역, 충북 그리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폭염이 좀 극심할 것이고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상청에서는 국지적으로 상당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또 피서철이니까 많이 또 계곡을 가실 텐데 이 계곡에서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은 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고립되는 위험하죠. 경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5도 이상 가는 곳이 있으면 정말 전국이 펄펄 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맞습니다. 텐데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내일부터 또 8월에 들어가는데 이제 얼마나 더 더워지는 겁니까? 우선은 일단 장마가 종료가 됐고 지금 오늘 소나기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내내 이 장마비 그러니까 큰 비 소식이 없고 소나기만 내리게 됩니다. 이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은 오후에 잠깐씩 내리게 되죠. 물론 많이 내리긴 합니다만 이게 지면에 열기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상당한 습기를 제공해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지면의 열기가 습기에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앞으로 습기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폭염은 조금 더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기상청에서는 8월 첫째 주에 상당한 극심한 폭염이 있을 것이다. 이 한반도 기후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도 8월 초가 1년 중에서는 가장 무더운 이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의 폭염은 8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기상청에서는 8월 넷째 주에도 이 과거 평년보다는 조금 더 더울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늦여름에도 상당한 더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더위가 극심하고 습도가 상당히 높을 때는 비도 자주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이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도 상당히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폭염주의보라든지 경보가 좀 상향되고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음 주에 폭염이 좀 극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폭염 대비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내내 더운 겁니까? 아니면 뭐 다음 주가 더위의 고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이 그래프종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폭염의 기세는 꺾일지 모르더라도 30도 이상의 무더위는 8월 내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일으켰던 엘니뇨는 올해 봄에 종료가 됐다고 하죠. 하지만 올 가을에는 반대 현상인 또 라니냐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 이 라니냐가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8월 달 내내 이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고 다음 주에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니냐라는 것은 엘니뇨하고의 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라니냐가 지속이 됐을 때는 한반도가 속한 이 북서태평양 지역,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이 덥고 습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네. 과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무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겠고 과거보다 훨씬 더 습한 공기의 세력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올해 라니냐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8월과 9월 달이거든요. 네. 물론 뭐 이후로도 쭉 라니냐의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9월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에 이 청명하고 맑은 이 가을 날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라니냐가 지속되다 보니까 9월 달에도 덥고 습한 공기들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9월 한 중반까지도 과거보다는 더 습한 세력들이 영향을 주면서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하순쯤은 되어야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이 상당히 뭐 청명하다거나 또 선선한 가을 날씨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가 제가 폭염의 고비라고 말씀드렸고 네. 8월 달까지 무더위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니냐가 앞으로 예상대로 발달이 된다면 한반도는 9월 중순까지도 30도 안팎의 상당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열대야 그러니까 밤에도 상당히 무더운 이 열대야도 9월 달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네. 기온이 높은 것도 힘든데 사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9월 하순까지는 좀 이런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상청 예보가 틀리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올여름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준 예보가 잘 맞아야 될 텐데 요즘 예보가 계속 빗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뭐 많이 틀렸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기상청의 정보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게 상당히 틀리면서 저도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제가 아까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부지방은 장마 기간에 폭염이 지속이 됐고 네. 중부지방, 서울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이 46일이나 되는데 비가 내린 날은 사실 그렇게 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네. 뭐 장마 기간입니다만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날씨라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한반도 동쪽에 어떤 거대한 온난 고기압 그러니까 벽이 좀 존재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가 서에서 동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니까 반대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에는 더운 공기, 북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니까 상당히 좁은 지역의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기상청에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보했을 때 중부 지방에 뭐 30에서 50mm 정도 비가 내린다라고 기상청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합니다만 서울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고 반면에 충청도 그러니까 중부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보가 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기상청에서 밝힌 올해 장마 예보 정확도는 네. 84%입니다. 높네요. 그래도. 높습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2번 틀린 것이죠. 다만 지금도 높다고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가 체감하는 예보 정확도와는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가 그러네요. 상당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올해 예보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저한테 밝혔고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다. 그래서 내년에 장마 예보는 좀 더 잘 맞추도록 네.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장마 우리가 예보를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뭐 올해 슈퍼컴퓨터를 500억에 들여서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라고 네.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예보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네. 내년 장마는 저희가 예상하는 뭐 10번 중에 한 번 정도 틀리면 저희가 좀 그래도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 발표를 하는 예보 정확도와 네. 우리가 체감하는 예보 정확도가 좀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 예보에 온전히 의지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정확한 예보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